끌어내라고 한 것도 김용현 전 장관은 전혀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탄핵 재판이 형사 재판의 처음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 있는 것이고 당사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진술이 누가 진술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나왔던 뭐 검찰에서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라든지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을 보고서 이제 재판관이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이 첫 재판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들이 다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증인들도 또 다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대통령이 전화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 실타는 가져갔지만 개인 휴대는 안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은 오히려 끌어내라는 지시는커녕 막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 나온 특전사령관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포 구금 지시하지 않았다. 곽종훈한테 그 헌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차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곽종훈 특전사령관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곽 사령관이 저때 저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가. 그러니까 네.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대통령한테 받았는지.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적은 있어 보여요. 몇 차례 있어 보이는데 저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그런 지시한 적 없고 오히려 출입 막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고 했다. 말이 많이 엇갈립니다. 글쎄요, 뭐 지금 그러니까 정인들 간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문제는 각종건 사령관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국회에서 나왔던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똑같은 취지의 말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뭐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이 특정 수단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끼를 써서 문을 부수서라도 총을 쏴서라도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대통령이 하지 않은 지시를 두 사람이 말을 맞춘 듯이 똑같이 진술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진술 신빙성이 누가 봐도 그 객관적으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하고 지금 공동 운명체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 오늘 나와서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의 행위 자체를 거의 다 부인하고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오늘 나온 지금 이 재판정이 탄핵 심판이거든요. 탄핵 그렇죠. 심판에서 문제는 대통령 인용이,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 장면들이 결국은 앞으로 형사법정에 있어서 내란죄를 그렇죠. 규명하는데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내란죄가 만약에 유죄로 최종적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장관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엄청난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도록 아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뭐 이제 이심전심으로 최소한 그런 쪽으로 그 결론을 몰고 가기 위해서 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뭐 객관적인 제3자가 봐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신 의원님. 김용현 전 장관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임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소수만 투입하라, 병력을 소수만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군인 출신인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엄을 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국회를 봉쇄하려고 정말 마음먹었다면
군인 한 7천에서 8천 명 정도가 투입됐어야 되는데 고작 수백 명 정도밖에 안 가지 않았느냐. 본인이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계엄할 수 있나 이 정도로. 근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 지금 흘러나온 그 계엄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면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렇게 평화적 얘기하죠. 계엄이었다. 저는 이게 형용 모순이라고 봐요. 뭐 뜨뜻한 냉수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계엄은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 행사를 통해서 뭔가 통치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화적으로 뭐 한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현 장관이 방금 전에 보여주신 거는요. 사실 평화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모순돼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사실상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엄이 되겠느냐? 대통령 지시대로 해서 계엄이 되겠느냐? 그때 김영현 장관이 썼던 계엄은 상대편이 우리 측의 요구를 안 따를 경우에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진압하고 애초에 그 목표를 관철시키는 그게 계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뭐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게 계엄이 맞냐? 지금 그 얘기가 사실 혼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과 계엄이라는 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건데 그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속보로 나오는데 그 계엄의 밤 그러니까 12월 3일 밤 자정 무렵에 뭐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리거나 이런 행위에 일치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12시 30분경인가 아까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는 비아폰으로 전화를 해서 문짝을 부수건 뭐 총을 쏴서라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고 또 근데 그 비슷한 증언을 또 조지호 경찰청장도 뭐 대통령으로부터 그날 계엄 당일 뭐 5차례인가 6차례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예.